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지난 시간에 득지에 있어서의 묘고의 득지라는 내용에 대한 보완 설명과 생극재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진도가 나아가려면 이러한 개념을 분명히 해놓지 않고서는 다음 수업에 또 중언부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은 고에 대한 의미와 생극재화라고 하는 의미를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묘라는 뜻이죠. 묘라는 뜻이고 진술충미를 일컬어서 사고라고 한다. 사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오행, 목이라고 하는 오행에 가불이 있고 화라고 하는 오행에 병화와 정화가 있어요. 무토와 기토라고 하는 토가 있고 경금, 신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계수, 수가 있는 것이요. 수가 있죠. 오행으로 그렇게 놓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목화 토금수 오행에 따라서 그 자신의 무덤이랄 수 있는 신고가 있어요. 이 신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고의 개념이 우리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이 목의 신고는 미예요. 미가 이 목, 갑을 목에 신고가 된다. 자신의 무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 정, 화의 신고는 술이 돼요. 이 술이라고 하는 고가 화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토기토, 토의 신고가 진입니다. 진. 이때 이 진은 수의 신고도 돼요.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토의 고가 되고 수의 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의 신고는 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명리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의 경우는 식상고가 뭐냐, 재고, 관고, 특히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재고와 관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식상고가 되고 재고가 되고 관고가 되고 인수고가 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목에, 갑을목의 식상이 되려면 화가 되겠죠. 목생화, 화가 식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식상고는 여기에 있는 화의 신고, 수를 갖다가 끌어오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식상고에다가 수를 넣어주면은 이 갑을목에 식상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와 정화의 식상은 토가 되지 않습니까? 식신상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토가 되기 때문에 그 토의 신고 진을 여기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토기토의 식상은 금이 됩니다. 금의 고는 축이에요. 그러니까 무토기토의 식상고는 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과 신의 식상은 임수계수, 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임수계수의 고, 진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의 식상은 다시 목이 되는 것입니다. 수생목 해서 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의 신고는 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놔주면은 수의 식상고를 놓은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고, 관고, 인수구를 메꾸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자, 목의 재가 뭡니까? 목국 토, 토가 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토의 고가 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진을 놓게 되면 이 간목, 을목, 일주에 재고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의 재는 금이 되지 않습니까? 화극금 재가 되니까 이 금의 신고가 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축을 놓게 되면 화의 재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토, 기토의 재는 수가 됩니다. 그럼 수의 신고는 진이 되겠지요. 여기다 진을 놓으면 무토, 기토의 재고가 놓이는 것입니다. 경과 신의 재는 목이 되죠. 목의 신고가 미니까 여기다가 미를 놓게 되면은 금일주의 재고가 되는 것입니다. 임수와 계수의 재는 화가 됩니다. 수국화, 술이 여기에 오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은 이 일간을 극하는 자가 관입니다. 그러면은 간목, 을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목일주한테는 관고는 이 축이 되는 것이에요. 금극목이니까. 그 다음에 병화정화는 수가 극을 합니다. 그래서 진이 여기 놓여 있으면은 병화정화는 관고를 깔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토기토의 관은 목이 됩니다. 목극토. 그래서 미가 여기에 오게 되면은 토의 관고가 됩니다. 경금, 신금, 금의 관은 화가 되겠죠. 화극금. 그래서 술이 여기 오게 되고 수의 관은 토가 됩니다. 그래서 진이 여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고라고 한다면 생해주는 것이죠. 목을 생해주는 게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의 신고가 진이니까 여기다 진을 놓게 되면은 인수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를 생해주는 건 목이 되니까 미가 화의 인수고가 됩니다. 무토와 기토를 생해주는 건 화가 되니까 술이 놓이면 인수의 고가, 인수고가 놓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의 인수는 토가 되니까 진이 오게 되고 또 이 수를 생해주는 건 금이 되니까 축이라고 하는 신고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이 목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목의 신고는 자신의 무덤은 미예요. 식상에 해당하는 고는 술이 되고
재고에 해당되는 것은 진이 되고 관고는 축이 되며 인수고는 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묘 또는 사고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신고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생극에 따라서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옆에는 제가 또 그 득지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자, 우리가 지지는 자에서 시작해서 해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한 바퀴 도는 것을 360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360일로 놓고 봤을 때, 자, 여기 해자 수가 되는데요. 이 수가 360일 중에서 72일을 관장합니다. 수가. 그 다음에 목이 72일을 관장하고요. 화가 72일. 그 다음에 신유라고 하는 금이 72일을 관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놓여 있는 이 축이라든가 진이라든가 술은 며칠씩을 나타내느냐? 18일씩이에요. 여기도 18일, 여기도 18일, 술에도 18일. 합치면은 토 자체도 72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0일이 되는데 이 계절의 순환이 됐던 이 흐름은 토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인묘가 봄이라면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과 여름의 그 사이에 놓여 있는 환절기와 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오라고 하는 화와 여기 신유라고 하는 금 사이에는 미토라고 하는 게 놓여서 18일 정도를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미토의 역할은 다른 진술 축에 비해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화에서 금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극의 상태가 돼서 순조롭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 미토는 사오라고 하는 화기를 듬뿍 머금고 이것을 중앙에 있는 무토 기토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서 이 무토 기토에서 열을 좀 식힌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을 생하는 작용으로 가게끔 하는 그러한 부시를 하는 것이 이 미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유 다음에 술이 있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갑니다. 이때 이 술은 약 18일 그리고 이 술 또한 이 중앙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마치 바퀴에 그 어떤 지주 때 축의 역할을 진술충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이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10년이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은 각 계절의 사이에 놓여서 소위 말하는 환절기의 개념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득지에 있어서 만일에 어떤 그 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있는데 월지에다가 수를 놓고 있다. 그러면은 목극토해서 이거는 득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수월에서 해월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 술에 해당하는 이 작용에서 요 해에 이르는 기간이 7일 이내권이라면 이 술은 수진기라고 해서 수로 나아가는 기라고 해서 뿌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진기 개념이 이 진술충미 속에는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단 조건은 7일 정도인데요. 저는 한 5일 정도 남아있는 술월이라고 한다면 이 수기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극재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은 글자 그대로 상생을 말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 상생을 얘기하고 극이라고 하는 건 상극을 얘기해요. 상극, 목극토, 토극수 하는 식으로. 그럼 이 재라고 하는 건 뭐냐? 재는 이제 요와 같은 조건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은 목이 토를 극합니다. 근데 목이 토를 극하는데 토 입장에서 보면 목의 극이 싫어요.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때 토 자체의 세력과 목의 세력이 대등하다면 이 목극토를 이 토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이 토는 토가 생해주는 금을 불러들입니다. 금기를 불러들여요. 이 금기를 불러들여서 이 금으로 하여금 목을 치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러면 여기 토국수가 될 때 수가 불러들일 수 있는 건 목이 돼야 하죠. 수생목. 내가 생해주는 목으로 하여금 이 토를 갖다가 극을 해서 내가 이 토국수 당하는 것을 막게끔 하는 것이죠. 이때는 수국화를 할 때 이 화는 토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토국수가 되게 하고 화극금을 당할 때 금은 수를 불러들여서 수국화하게 하고 금극목을 당할 때 목은 화를 불러들여서 화극금하게 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의 극을 받는 토의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 토가 여성의 일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해주는 금, 자식이죠. 자식으로 하여금 나를 극하는 남편을 치받게 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것,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극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목과 토 사이에 화를 넣습니다. 통관자를 넣는 것이죠.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면은 목은 극하러 가기 전에 화를 생합니다. 이 화는 자연스럽게 토를 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화가 가교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생망극이란 말이 있어요. 탐생망극. 생을 탐하느라 극하는 것을 잊는다,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의 이치를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이 토와 수 사이에 금을 넣으면은 토생금, 금생수가 되고, 수와 화 사이에 목을 넣어주면 수생목, 목생화가 돼서 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와 금 사이에는 토를 넣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금과 목 사이에는 수를 넣어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생극재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사주를 감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또 좀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고에 대한 모습과 그 다음에 이 계절의 순환, 1년이라고 하는 시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접속 역할, 바퀴의 축대 역할을 하는 것이 진술축입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극재화라고 하는 의미를 상생, 상극, 그 다음에 극을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닌 나의 식상을 불러들여서 역으로 극을 하게 하는 그런 재화, 그 극하는 자와 나 사이에 통관자를 넣어서 화가 되게 하는 이치를 대략이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얘기가 반복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